안녕하십니까. 예, 최후의 전사들이 남으셨군요. 이제 끝나고 다음 주 이렇게 백선 2번 하면 시험장 가시면 돼요. 동형 모의고사하고 백선에 나오는 지문만 계속 반복해서 시험장 가세요. 거기 체크해드린 거 하고 그거 보고 시험장 가시면 7, 80점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답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1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이렇게 나와요. 쉽게. 그죠?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 5번, 12번에 2번, 13번에 4번, 14번에 1번, 15번에 3번, 16번에 3번, 17번에 4번, 18번도 4번, 19번도 4번, 20번에 3, 21번에 5, 22번에 3, 3이요? 네, 3, 23번에 4, 24번에 공동저당이네요, 그죠? 5번, 25번에 4, 24번은 틀려야 돼요. 틀리다고 낸 거예요. 맞았어요? 잘 찍으셨어요. 25번에 4, 26번에 3, 27번에 1, 28번에 1, 29번에 5, 30에 1, 31번에 5, 32번에 2, 33번에 4, 34번에 1, 35번에 5, 36번에 2, 37번에 2, 38번에 1, 39번에 3, 40번에 5. 앞부분은 잘 맞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비가 내리죠, 그지? 특히 물권하고 민특법이 그렇습니다, 늘. 그래서 민법 총칙 부분과 계약법 부분에서 많이 맞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거기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정리하셔가지고 하나라도 거기서 더 맞으셔야 되고, 물권이나 민특법은 그냥 맞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동형이나 백선을 통해서 틀렸던 부분들만 정리하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물권하고 민특법은. 자, 1번 반사회 질서 법령에 해당하는 거. 우리 수도 없이 봤죠. 8페이지에 가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이 쭉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강제병을 연할 목적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행위,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각종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었죠. 8페이지 하단에 1, 2, 3, 4, 비자금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거. 오른쪽 위에 5, 종교법인이 주지를 임명하는 거. 6번 부정행위 용서대가로 부동산을 넘겨주되 처분 제한이 붙어있는 경우. 7번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 주기를 하는 거. 민사건 성범고소 약정 무허가 건물 임대차 계약. 10번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매각권을 위임하고 도박 채권자가 매각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반사회 질서가 아니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은 답이 1번이죠. 동그라미 1번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다.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동시에 반사회 질서가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이면서 동시에 반사회 질서가 된다는 거. 우리 8페이지에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 경우에 8번에 있죠. 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도와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납한 소송 비용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까지 포함해서 다 반사회 질서가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불공정한 행위. 불공정한 행위도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10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자, 불공정한 행위는 일단 그 10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요건 맨 밑에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저한 불균형을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특히 피해 당사자의 공박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공박은 정치적 심재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하고 오른쪽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하며 공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구별하면 되고 대리인에 의한 경우 공본 경무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고 폭리자에게 폭리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즉 피해자의 공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입증은 무효 주장자가 해야 되니까 현장 불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박 따위는 추정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되고 적용 범위 안에서 증여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 또는 경매 이런 경우에 적용이 안 되고 니은 채권 면제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나 부재소 합의에 적용이 되고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죠. 비법인 사단 총회결의 거기 추가하세요. 안 돼 있는 분들은 비법인 사단 총회결의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종중이죠. 종중이 종중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종중 총회 결의를 했는데 이게 불공정해요. 그럼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된다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종중재산 비법인 사단 총회 결의에도 104조가 적용된다. 최근에 나온 거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비법인 사단 총회 결의에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추인은 안 된다. 자, 추인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자, 2번에 1번. 불공정한 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상대방에게 폭리행위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죠. 3번 증여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고요. 4번 경매라고 돼 있죠. 경매의 경우에는 아무리 헐값으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5번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더라도 공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불공정한 문제가 나오면 불공정한 행위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아주 쉽게 출제가 됩니다. 3번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채권을 가압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즉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응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17페이지에 가면 있죠. 17페이지 하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첫째 본인, 두 번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세 번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일곱 번째 주식 가장양도의 주식회사, 여덟 번째 후순위 권리자, 아홉 번째 상속받은 자, 열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마지막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런 애들은 제3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번에 동그라미 1번 채권 가압류한 자는 여기 없죠. 그럼 뭐예요? 제3자다. 그래요. 제3자다. 1번이 틀렸죠. 자, 이제 채권을 가압류한 자 조심하셔야 될 게 구별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156페이지 가보세요. 156페이지를 가면 요약집 156페이지를 가면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해제와 제3자 보호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이 있어요. 그죠? 거기 1번에 보면 채권 양수인 채권 압류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계약이 해제됐을 때 제3자가 보호되는데 이때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허위 표시로 오게 되면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구별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냥 휙 읽었다가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3번에 2번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채권자 시설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고 3번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죠. 그죠?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요. 4번 통정 허위 표시 성립했다. 통정이란 게 뭐예요? 통모 양해 합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5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로받은 자, 제3자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옳은 질문이죠. 4번 차고, 자 4번에 1번은 저기 20페이지를 가면 요약지 20페이지 7번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차고와 담보 책임이라고. 하자 있는 물건을 매각을 했을 때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걸 몰라요. 차고죠. 그죠? 두 번째 매수인이 하자에서 선의 무과실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것도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차고 취소 못 하느냐? 우리 판례 뭐라 그래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1번 지문이죠. 예, 틀렸죠. 자, 2번 소송행위라고 돼 있죠. 의사표시 규정은 소송행위는 적용이 안 되죠. 20페이지 반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20페이지 반가로 6번 적용 범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신분행위, 주식의 인수 중 단체법상해. 단체법상해라는 건 당사자가 여럿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식 같은 거 우리 인수할 때 한 사람이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달려든단 말이죠. 이런 행위, 그다음에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상의 행위. 여기에는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행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가 인정이 안 되겠죠. 옳은 건 3번이죠. 자, 3번은 앞부분에 있죠. 중요 부분. 19페이지에 가면 위에서 6번째 줄에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중요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착오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중요 부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9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있죠. 4번에 3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4번에 4번은 입증 책임과 관련된 건데요. 20페이지 맨 위에 가면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구별해야 되죠.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증명하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고 했어요. 착오에서는 중요 부분의 입증 책임과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이 달라진다. 그래서 4번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죠. 취소를 저지함으로써 법률행위가 유효다라고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됩니다.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옳은 건 3번이 되죠. 제가 어제 밤에 늦게 이제 귀가하면서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정류장에서 요즘 버스가 저상이잖아요. 그럼 낮잖아. 정류장에서 이렇게 바로 타잖아요. 바로 타다가 헛디뎌가지고요. 정말 버스 안으로 진짜 개구리처럼 쫙 잡아졌어. 양쪽 무릎과 양쪽 팔꿈치 다 쪘는데 쪽팔려가지고 뒤에 사람들 쭉 밀려있는데 쪽팔려가지고 뭐 아프다 소리도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앉았는데 왜 사람이 정신이 아득해진다 그러잖아요. 우와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아직도 양쪽 무릎과 팔이 아파갖고 야 세상에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온몸에 이렇게 힘이 없어. 어디 부러진 건 아닌데 넘어지면 사람이 긴장을 바짝 했나 봐요. 온몸에 힘을 빡 줬나 봐. 지금도 힘이 없어. 조금 양해해 주세요. 제가 어리버리해도 참나 아직도 정신이 없네. 자 4번에 4번 받고 5번은 역시 20페이지 있죠.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하더라도
그럼 계약은 소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3번이죠. 자, 5번. 5번에 1번은 이것도 무지하게 나오죠. 그래서 23페이지에 가면 3번 위에서 세 번째 저 끝부분에 보면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건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을과 계약을 했을 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요놈 위법한 기망을 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된가 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은 뭐라 그래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1번이 틀렸죠. 거기서 피기망자가 속은 사람이에요. 속인 놈이 기망자고요. 속은 놈이 피기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기망자가 속은 놈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5번에 2번은 23페이지 21페이지 조문이죠. 21페이지 맨 위에 가면 110조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그거죠. 110조 2항. 다만 동그라미 3번. 요게 22페이지로 가면 22페이지 박스 2번의 양가로 3번.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 요 놈이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을의 대리인이다. 그럼 을과 동일시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제3자의 기망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망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3번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4번은 없는 내용인데요. 갑이 을을 고용해요. 고용계약. 그럼 갑은 사장님이잖아요. 법에서는 사용자라 그래요. 을은 피용인이라 그래요. 노동법에서는 뭐 사업주, 노동자 이렇게 근로자 이렇게 부르지만 민법에서는 사용자, 피용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을이 병하고 무권대리 행위를 해요. 갑의 피용인이. 대리인 아니죠. 대리인이 아닌데 갑을 대리하면 무권대리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상대방을 속이거나 뭐 이렇게. 이때 갑이 이걸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 하더라도 이 갑은 사용자 책임이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여전히 부담합니다. 이 사용자 책임은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아니고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본인으로서 을의 무권대리 행위를 설령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5번 지문입니다. 4번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해서 계약을 한 경우 그 피용자는 엉뚱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요건 따로 기억하세요. 요건 따로 기억하셔야 돼. 본인이 어디 지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요번 회차에는 없군요. 그럼 이제 백선에 있겠지 뭐. 최근에 나온 거라서 넣어놨어요. 백선에 아마 있을 거예요. 따로 기억하세요. 피용인의 무권대리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됐을 때 본인이 설령 그걸 추인했다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건 따로 하나 기억하시고 3번에 4번은 22페이지에 있죠. 갑의 피용인은 제3자죠. 그죠? 제3자예요. 3번하고 구별하셔야 되죠.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상대방의 피용인은 제3자고. 그죠? 22페이지 그 박스 2번의 양가로의 양가로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22페이지 위에 박스 2번의 양가로 2번 상대방의 피용인, 양가로 3번 상대방의 대리인 둘을 구별해놨죠. 상대방의 피용인은 제3자의 사기에 해당된다.
반면에 상대방의 대리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다. 예, 그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자, 5번. 상대방이 기망을 했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흔히 말하면 기망에서 착오가 생기고 착오에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강박에 의해서 공포심이 생기고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망을 했는데 착오가 안 생겼어요. 이게 기망당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망을 했지만 상대방이 기망을 당하지 않고 그냥 의사표시했어요. 그럼 당연히 110조는 적용되지 않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따라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22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기망에 의한 착오에 의한 공포심 간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간에 강박에 의한 공포심과 의사표시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야 돼요. 근데 기망을 했지만 착오에 안 빠졌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6번 민법상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대리권과 관련된 거죠. 아주 중요하죠. 27페이지에 가면 27페이지 가운데 박스 1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3, 4, 5 꼭 기억해야 되죠. 하여튼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자, 1번의 양가로 1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까지 있죠. 연기 권한은 없고요. 그게 6번의 1번이죠. 6번의 2번은 그 밑에 있는 118조죠. 118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27페이지 밑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1호 보존행위, 2호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계량행위. 합쳐서 관리행위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존, 이용, 계량행위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구별해야 되는데 한 장을 넘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죠. 그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혹의 수선, 니은 본인 권리 소멸시효 중단, 리을 미등기 부동산 등기, 비읍 기한 도래 채무 변제 할 수 있다. 본인의 채무가 변제 기한이 도래했어요. 갚지 않고 있으면 연체이자가 붙으니까 대리인이 갚는 거, 본인 돈으로 갚는 거 이것도 보존행위가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권한의 정한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은 대리권 제한과 관해서 29페이지 위에 보면 양가로 2번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119조가 있죠. 대리인이 수인이 있을 때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해라. 그거 말하고 있고요. 6번에 4번은 자기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다시 왼쪽 28페이지 맨 밑에 자기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맨 밑에 표에 보면 허용되는 게 있죠. 본인이 허락이 있는 경우 다툼 없는 단순 채무형. 자, 이 다툼 없는 단순 채무형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 사채 알선업자는 차주와 대주의 쌍방 대리인인데 차주가 대주에게 직접 변제를 하지 않고 쌍방 대리인인 사채 알선업자에게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변제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 사채 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의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을 때 사채 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이 틀렸죠. 다시 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불허라고 해서 대물변제 옆에 뭐가 있어요? 경계. 안 된다 이거. 경계계약. 자기약이나 쌍방대리 형태로 할 수 없다. 맨 밑에 불허. 거기 경계가 나와 있죠. 본인이 허락이 없는 한 자기 계약 또는 쌍방대리 형태로 경계계약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지요. 5번의 첫 번째 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 줄 경계계약은 할 수 없죠. 7번은 의리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로서 병가계약을 했으니까 협의의 무건들이가 되겠죠. 그래서 35페이지 가면 협의의 무건들이가 쭉 나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은 무건대리를 추인했을 때 효과죠. 36페이지에 가면 윗부분에 관련 판례 밑에 133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데 계약 시 소급해서 그 효력이 있다. 아, 무권대리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이 있구나. 따라서 7번,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추인 거절을 번복하여 다시 추인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죠. 2번 틀렸죠. 3번은 의리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 37페이지 135조 책임이 있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거기 요건에 보면 디귿과 미음은 꼭 기억하자 그랬죠. 디귿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과 미음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그러니까 3번으로 돌아와서 의리 미성년자라면 무권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본인이 얘가 무권대리 행위를 했는데 본인 추인할 수 있죠. 그걸 얘한테 숙고한 거예요. 야 추인을 네가 해라. 그럼 우리는 추인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죠. 7번에 4번이 옳은 질문이 되죠. 7번에 5번은 자 36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36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알았다면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본인이 추인을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처리할 수 있고 알았다면 처리할 수 없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7번에 5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8번 표현들이 나왔어요. 38페이지를 봅니다. 38페이지 보면 표현대리 2번의 성질에 보면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해야 생길 뿐 무권대리라 그랬어요.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8번, 1번 틀렸죠. 또 양가라 4번 효과의 반가라 3번을 보면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인 행위에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는 없지요. 따라 8번에 2번도 틀렸고요. 8번에 3번은 오른쪽 맨 밑에 39페이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적 선의 무과실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 유무는 누굴 기준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9페이지 맨 밑에.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8번에 3번이 옳은 질문이 되죠. 8번에 4번은 다시 38페이지. 효과, 양가로 허에 반가로 1번. 전적인 책임을 져라.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거기 8번에 4번이고. 8번에 5번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양가로 2번에 성질. 상대방이 유권대리가만 주장하고 있다면 표현대리는 물권대리 일종이니까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들. 표현들의 기본적인 효과도 아주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 3번. 9번에 1번. 자, 아까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추인은 안 된다. 그러나 뭐는 된다? 전환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불공정한 행위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전환에도 나오고요. 불공정한 행위도 나와요. 11페이지를 가면 11페이지를 가면 가운데 동그라미 이번에 효과가 있습니다.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된다 그랬죠. 그 판례가 그 밑에 있는 관련 판례예요.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 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게 판례죠. 그게 9번의 1번이죠. 9번에 2번은 취소 효과죠. 취소의 효과는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46페이지를 가면 위에서 네 번째 줄 4번 취소 효과가 있습니다. 46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취소 효과. 양가 1번 처음부터 무효. 뻑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라고 나오죠. 조심하셔야 돼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3번은 일부 취소라고 돼 있죠. 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부 취소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45페이지 맨 밑에 일부 취소. 법률행위 일부분의 취소가 있을 때 원칙 전부 취소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가분적이거나 두 번째로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죄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그게 9번이 3번 지문이죠. 자, 4번은 강박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21페이지를) 가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취소인데 만약에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이 되면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죠. 자, 이때 나는 강박을 당해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 주장 속에는 취소하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법원은 당사자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지만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그런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무효로 간다 그랬고 취소 못한다 그랬죠. 이건 무효라 돼요. 다시 말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취소를 주장하는 건 별개입니다. 요건도 다르고. 따라서 강박에 의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속에는 취소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요거는 소송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효라고 주장했다면 무효인지만 판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당사자가 저 강박을 당해서 계약은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무효를 판단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효 주장 속에는 취소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4번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지문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법정 취인하고 47페이지를 가보세요. 47페이지에 가면 6번에 법정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14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일을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나서 추인 사유 봤더니 3호의 경계가 있죠. 그럼 그걸 묶어갖고 10번에 5번을 봅니다. 9번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경계 기각을 했다. 뭐다?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그대로 조문을 이렇게 조합해서 지문을 내게 됩니다. 10번에 1번하고 2번은 어디 가면 있어요? 52페이지에 가면 있죠. 52페이지에 가면 가운데 조문 박스 152조가 있고요. 밑에 조문 박스 153조가 있습니다. 기한 이 조문이 잘 나오죠. 그럼 그거 가지고 10번에 1번을 보면 종기가 있으니까 도래할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10번에 2번은 기한이 포기할 수 있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10번에 3번은 조건과 관련된 거죠. 49페이지를 가면 49페이지 하단에 147조가 있습니다. 아니다. 50페이지군요. 50페이지 맨 밑에 가면 조건 성취 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네. 뭐요 이거? 10번에 3번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49페이지 하단에 가면 151조가 있어요. 어제 자빠진 여파가 아직까지. 49페이지 하단에 가면 151조가 있습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됐다. 기성조건. 그게 정조건이다. 조건 없는 행위를 본다. 기정조. 해제 조건이다. 무효다. 기해무.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거다. 불능조건.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다. 불정무. 무효. 해제 조건이다. 불해조. 조건 없는 행위. 그거 가지고 푸는 거죠. 그럼 10번에 3번. 이미 성취한 것이니까 기성이죠. 기성인데 해제 조건입니다. 그럼 뭐죠? 기해 무주.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니라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무효다. 3번이 틀렸죠. 4번은 50페이지에 가면 50페이지 양가로의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라고 그대로 있죠. 조건 있는 범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해서 생긴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가 있고요. 10번에 5번은 그 밑에 있는 150조 반신의 행위죠.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한이나 조건 관해서는 일단 조문이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문을 철저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1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그 지문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습니다. 11번의 1번은 186조를 말하는 거죠. 6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186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있다. 조문 그대로죠. 그죠? 조문 그대로입니다. 11번에 2번은 저기 전세권 가문 있죠. 전세권에 어딜 보시면 되냐? 109페이지. 109페이지 가면 조문 박스가 4개가 있는데요. 109페이지. 그중에 세 번째 거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라. 누가? 전세권자가. 그죠? 3번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넘어가는 거야. 3번에 보면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말이야? 몰라. 넘어가. 넘어가. 4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의 담보물 불가분성이죠. 5번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어떻게 돼요? 당연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 가문 있죠. 127페이지. 127페이지 맨 밑에 가면 저당권 소멸이 나옵니다. 그죠? 소멸 사유가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넘기면 128페이지 맨 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라고 못을 빡 받고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그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은 뭐냐? 보세요. 제가 이거를 팔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1시간만 쓰고 줄게. 팔았는데 지금 100원을 받고 팔았는데 1시간만 내가 쓰고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오케이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볼펜을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죠. 하지만 이때도 넘겨준 걸로 봐요. 이걸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건을 넘겨준다는 건 이렇게 현실적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돈을 받고 야 가져가. 이게 현실 인도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주둥이로만 1시간 있다 넘겨줄게. 그래도 넘겨준 걸로 봐요. 이런 걸 점유 개정에 한 인도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걸 맞춰볼게요. 11번에서 한번. 동산, 볼펜에 관한 물권,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양도인 팔아먹은 사람이 점유를 계속해. 뭐라고 하면서 1시간 뒤에 넘겨줄게. 그럼 양수인은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셨고 조문집을 보시면 민법 189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한 번도 확인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시험범에 있긴 있어요. 시험범에 있긴 있는데 동산과 관련된 거라서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시험범에 있긴 있어요. 민법 조문집이나 민법 교재를 보다 보면 물권 변동, 물권 총론 부분에 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189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하고 있는데 답 고르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지문을 확인하시면 돼요. 12번에 물권적 청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물권적 청권의 12번의 기억은 엉뚱하게도 저기 합의 해제 가면 나오죠. 어딜 보시면 되냐면 151페이지. 151페이지에 가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거기에 나옵니다. 물권적 청권이다. 계약이 해제나 합의 해제되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데 매도인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해서 매수인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12번의 니은은 73페이지를 가보세요. 73페이지 가면 맨 밑에 간접점유가 나옵니다. 73페이지 맨 밑에. 거기에 보면 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라고 돼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임대인.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죠. 한 장을 넘겨보면 207조가 나옵니다.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보호 청구는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아, 임대인도 반환 방해죄가 방해방을 청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12번에 니은 틀렸죠. 그죠? 그대로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서 15번을 보세요. 간접점유자라고 돼 있죠. 15번 문제. 간접점유자는 그랬죠. 좀 전에 194조에서 뭐가 있었어요? 전세권 설정해 준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직접점유자, 전세권 설정자가 간접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194조 물어본 거예요. 15번도. 그죠? (73페이지) 194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라고 하죠. 전세권으로 보게 되면 타인이 전세권자가 되고요. 점유하게 한 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15번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12번의 디귿.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했다. 불법 원인 급여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디귿 옳은 지문이죠. 디귿 두 번째 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마지막 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라면 반환 청구권이 부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디귿은 옳은 지문이 되겠지요. 리을은 드디어 이제 물권적 청권에 가면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59페이지. 59페이지에 가면 밑에 반가로 3번 성질의 박스 물권적 성질 1번. 물권적 청권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 없다. 물권이 양도되면 물권적 청권도 함께 이전된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행사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게 리을이죠. 틀렸죠.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서 행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것, 기억, 디귿 2개. 이렇게 되겠죠. 13번은 등기해야 되는 거 63페이지에 가면 쫙 나옵니다. 63페이지에 가면 박스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쭉 나와요. 그중에 반가라 3번 이행 판결, 반가라 5번 물권의 포기, 반가라 6번 취득시효, 반가로 7번 공유물 분할 소송 중 조정이 성립, 반가로 8번 조합관계의 탈퇴, 그 다음 9번 법정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인의 지상권 취득. 그게 나와 있죠. 그게 13번의 4번이죠.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요. 을이 땅에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이 건물을 법정상권이 붙은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양수했어요. 이때 병은요,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고요. 그래야 소유권 취득하고요. 이것도 이전 등기해야죠. 그래서 법정 사건이 붙은 건물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만 이전 등기했다면 지상권은 여전히 을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되죠. 13번에 4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들이 동형 2회, 3회차 문제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죠? 아닌 분들은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